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된 날인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리뷰를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는 3분기 기준으로 어닝 퍼 쉐어로 4.02달러를 기록하면서 3.36달러인 컨센을 돌파해 주었고요. 그로스 마진의 경우는 72.5%라는 컨센 대비해서 75%가 나오면서 마진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매출액 부분에서는 18.12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컨센이었던 16빌리언 달러를 돌파해 주었고요. 다만 그 속에서도 여기 자동차 쪽에서는 261밀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컨센을 누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게이밍 쪽과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매출액이 컨센을 큰 폭으로 돌파하면서 이번 3분기 실적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4분기 실적입니다. 4분기의 경우는 매출액에 있어서 20빌리언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를 가이던스로 제시하면서 컨센이었던 17.9빌리언 달러를 돌파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발표가 되었을 때 장 초반의 흐름은 생각보다 매우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주가가 5에서 6% 정도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등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고, 그러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0.3%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일어나자마자 새벽 6시 반에 이렇게 바로 멤버십 분들께 전달드렸듯이 매출액의 20에서 25% 정도가 중국에서 오고 있는데, 바이든의 제재에 앞서서 중국이 미리 반도체 칩 사재기를 하였고, 이제 그에 따라서 중국 쪽에서의 매출액이 4분기에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희 멤버십 분들께도 사전적으로 분석을 드렸듯이 실적을 앞두고 잡힌 옵션 때문입니다. 여기 파란색과 하얀색 차트가 겹쳐져 있어서 좀 보기가 힘든데요. 하얀색이 바로 콜옵션의 IV이고 파란색이 풋옵션의 IV로 여기 하얀색이 조금 더 높은 상태에 있다는 의미는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두고 보다 많은 세력들이 주가가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콜옵션을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풋옵션이 또 안 잡혀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엔비디아를 상으로 옵션상 롱스트라들 옵션이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1월 24일에는 만기를 앞두고 적어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6.8% 정도의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인즉슨 아까는 마이너스 0.3%였지만 지금은 다시 0.85% 정도 올라준 엔비디아에게 있어서 11월 24일이라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약 6% 정도 가량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는 약 10% 정도 올랐다가 제가 기억하기로 플러스 1% 정도 마감을 하면서 약 9%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주었는데, 저도 주가가 위로 올라갈지 밑으로 내려갈지는 모릅니다만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6%라는 변동성은 제가 개인적으로 노출되고 싶지 않은 변동성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 상으로 잡힌 콜옵션은 풋 대비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회색깔이 콜이고요, 파란 색깔이 풋입니다. 좋게 본다면은 많은 투자들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좋게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은 만약 주가가 생각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된다면은 여기 윗부분에 잡힌 많은 콜 부분들은 갈 곳을 잃게 되고요, 해칭의 의미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만기일까지 옵션을 처리하지 않는다면은 많은 옵션들은 소멸하게 되는 만큼 주가가 500달러 이상으로 만기일 이전에 올라가는 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500달러 이상 오래 머물러 준다면 괜찮지만 콜옵션 측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힘없이 주가가 하락을 해버린다면은 여기 위에 있는 콜옵션 부분들은 결국 포지션들을 포기해버리고 그 과정에서 주가는 함께 하락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로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매크로뿐만이 아니라 제가 투자하고 있는 디스니나 여기 보인 것 같이 저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꾸준히 분석을 드리고 있고요. 네이버 측에서 11월까지만 반값 할인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8일 정도 남은 상태이고요. 유튜브에서는 매크로 기준으로 많이 공유를 해드립니다만 멤버십 분들께는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좋은 저평가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따로 또 많이 분석을 드리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선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추후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아마존과 매크로 전반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존인데요. 제프 베이조스가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주식들을 매도하였고 그에 이어서 화요일 날에도 매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규모로 보자면은 이렇게 약
800만 개에서 1000만 주 정도를 매도해서 1조 정도 규모의 주식을 현금화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저는 어떠한 이유로 아마존의 전 CEO가 그렇게나 많은 주식을 매도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선 아마존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여전히 지금 프라이스 OCF는 이렇게 18.15배로 앞으로의 영업현금 흐름 성장률인 이렇게 27.81%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많은 주식을 매도한지는 모르지만 만약 주가가 다시 하락하고 난다면은 아마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0%나 저평가인데 더 저평가의 구간으로 하락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더 매력적인 가격에 주식을 주워 담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보유하고 있던 아마존 주식을 매도한 이유를 그나마 찾자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엔비디아에게 쏠린 상태이지만 사실 매크로 관점에서 이제 점점 인플레이션에서 스태그플레이션 혹은 경기 침체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흐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보고 계시는 리딩 인덱스라고 해서 여기 LEI 지표에서 먼저 발견이 되었는데요. month over month 기준에서의 컨센은 마이너스 0.7%였지만 결과는 마이너스 0.8%가 나오면서 year over year 기준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7.6%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7.6%를 기록했을 때 1960년부터 지금까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었던 1970년대도 그랬고요. 1980년, 90년, 2000년도, 2008, 9년, 그리고 2020년으로 경기 침체가 왔었고요. 당연히 경기 침체는 실업률이 동반이 되어야 하는데 가장 먼저 LEI의 지표인 리딩 이코노믹스 인덱스가 여기에 7.6%로 선행 지표로서 찍어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업률을 의미하는 이 파란색깔 지표가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리딩 인덱스가 계속 줄어들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리딩 인덱스가 보시면은 이렇게 S&P 500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끝남으로써 리딩 인덱스가 계속 하락하면은 결국 여기 이렇게 S&P 500의 성장률인 파란색 차트도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 또한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게 되는 만큼 매크로 부분은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와 아마존 그리고 전반적인 매크로 관련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LEI 지표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언제 경기 침체가 올진 저도 모릅니다만 적어도 지금의 흐름은 스태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올라도 4.5%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은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 그 이상 넘어간다면은 경기 침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아닌 스태그플레이션 혹은 경기 침체가 됨에 따라서 경기 성장률이 떨어진다면은 결국 개별 기업들의 성장률 또한 크게 둔화되는 만큼 아무쪼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강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